제가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각 회사에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그룹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상속세, 증여세 관련 자료도 지금 안 왔고요. 또 삼성과 하나의 빅딜 계약서도 안 왔고요. 또 독일 로펌과 독일 현지 삼성법인의 자료도 안 왔고 이 외에도 안 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제출했습니다. 왜 삼성은 자료를 안 내도 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반응도 없지요? 이게 삼성공화국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자료 위원장님 이거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자료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삼성 이재용 정인과 삼성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 국조위원들께서 제출 요청한 자료 즉각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거 다 해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삼성 측의 그 이재용 회장 증언을 들어보니까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 정유라 씨 쪽에 삼성에서 돈을 송금을 했을 때 그 송금 관계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이분이 핵심적으로 증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그리고 정유라 최순실 이렇게 이 세 분의 증언을 들어야 확실히 돈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갔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한테 장충기 사장이 보고를 했겠죠. 그 보고는 한 거죠.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 요청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요청하십시오. 네, 이재용 증인께 요청합니다. 삼성이 소유했던 비타나V를 누구한테 팔았는지, 언제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그 돈을 주고받은 그 영수증과 더불어 그 자세한 상황을 오늘 6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제출하시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유라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삼성이라면 충분히 6시까지 자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요청하십시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추가적인 자료보다는 이재용 부회장님 오전에 여러 의원들이 장충기 사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가급적 임의로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나오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실무자로서 말하기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좀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요청하십시오. 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대기업의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 대내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조위에 중대한 신문을 감안해서 우리 9분의 재벌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정몽구 회장, 송경식 회장, 김성현 회장 세 분은 건강진단서와 고령과 병력으로 인해
오래 계시기에 매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후 첫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세 분의 회장님에게 회장의 증인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난 후에 일찍 보내드리고 남아 계시는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얘기해요. 한 번 더 발언하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여야 간사 간에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몽구 회장, 송경식 회장, 김성년 회장 세 분은 건강진단서와 고령과 병력으로 인해 오래 계시기에 매우 힘들다고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앉아 계시는 모습이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오후 첫 질의에서는 의원님들이 세 분의 회장님에게 먼저 질의응답하시고 마치는 대로 일찍 보내주시자는 그런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께서 우리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협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협의. 자, 우리 민주당 박범계 간사위원 발언하십시오. 증인 신문의 본질과 다르게 참 매 한마디 한마디 매 상황 이 살얼음을 걷는 느낌입니다. 그런 말씀을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께서 지금 고령이신 세 분의 기업 총수분들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계시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상태에 따라서 추후 더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제 소견은 아직 정몽구 회장님이나 다른 회장님들께 여쭤보지 않았는데 아까 손경식 회장님, 손경석 회장님, 우리 손경석 증인, 손경식 증인께서는 가장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더 말씀이 우렁차셔가지고 건강에는 제가 보기에는 큰 염려될 것이 없을 듯하고요. 정몽구 증인께서도 아직 여쭤보고 제가 그런 반응을 못 받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논의가 좀 이르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주 질의를 하세요. 아니 아까 이제 발언은 이제 그만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박인선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간사께서 그 고령이신 회장님들을 일찍 보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의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증인 신문을 하다 보면 또 어느새 이제 몇 분이 또 가시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의를 드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재용 증인께서 오전에 전경련의 회비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증인들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께서 공통 질문을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증인 신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회의가 어수선해지고 질서가 없어지니까 약속한 대로 간사간 합의대로 오후 의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신문은 양당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 신문도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분 이내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박영선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오전 답변을 요약하면 정확한 숫자, 날짜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신상 필벌이 따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누구를 신상 필벌하시겠습니까? 국정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고 네? 국정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고 검찰 조사 또 앞으로 특검 조사가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를 잘 받고 자, 예, 아니요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연습해온 답변을 하시려고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오전 답변을 정리해 보면은요. 최순실 씨 관련된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보고했고 미래전략실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전략실 임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미래전략실 임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독일로 자금을 보냈습니다. 누가 결제했습니까? 제가 세 분 어떤 자금을 보냈다는 건 누가 무슨- 결제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독일로 보낸 자금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결제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돼서 지금까지 누가 결제했는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문제가 되고 나서 검찰 조사가 바로 시작했고 검찰 조사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우선 조사를 잘 받고 자, 엉뚱한 답변 하시지 말고요. 경영에 책임이 있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네, 있습니다.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가 결제했는지도 지금 모릅니까? 자, 이런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민이 믿고 경영해라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자, 국민 질문입니다.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고 아는 게 많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 대답해 주시죠.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언제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보다 언제든지 훌륭하신 분,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삼성 세운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실패했죠? 네. 삼성전자가 다시 사줬죠? 어디가 다시 했는지는 잘 기억이 그것도 기억을 못합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갤럭시 7 또 실패했죠? 이재용 폰 실패했죠? 저 말대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재용 폰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재용 폰이라고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팔리니까 슬쩍 없어졌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한테 어떻게 미래 가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저보다 우수한 분을 찾아서 저희 회사로 모시고 오는 게 제 일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제가 저보다 우수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 넘기겠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자,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물산에서 한 일이 뭡니까?
전 임직원들이 지금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바이오에 투자한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에 투자한 것입니다. 국민연금하고 만나서 아마 그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특혜 상장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 않다고 아는 게 듣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대한민국 삼성 글로벌 회사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런 시가총액이 많은 회사에 주주가 나와서 부회장이 나와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 그거 잘하는 겁니까?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홍한선 본부장이 2015년 5월 26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한 날 김신 사장과 만났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승철 부회장 검찰에 가기 전에 장충기 사장하고 둘이서 단둘이 만났죠. 아닙니다. 63빌딩에서 그거랑 조찬. 상관- 네? 63빌딩에서 조찬했죠. 예, 했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말 맞추기 위해서 만났죠. 검찰 조사 앞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연금 합병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여기에 뭔가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나와 계신데 국민연금에서 압력 받으신 적 있죠? 국민연금에서 직접적으로 압력받은 건 없고요. 아, 삼성물산에서 물산에서는 계속 설득을 당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5번 정도 만나가지고 찬성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죠. 7월 10일 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연금에서 투자위원회를 열은 그날인데 그 전날도 관계자하고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에 연금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내 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금은 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물어봤죠. 이게 찬성의 의미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국민연금 찬성할 거다. 그리고 일성신약에 와서 찬성해달라는 그 증언입니다. 지금. 예,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담아서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국회의 건의와 또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언행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롯데 신동빈 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날 회장께서는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과의 독대 시나 독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 관련해서 75억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에게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사로 돌아가셔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인은 부회장에게 같은 건 관련해서 75억 건에 대한 지원건에 대한 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공소장 제가 직접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써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아, 공소장을 못 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추후에 롯데그룹에서는 각 계열사에서 5월 25일부터 5월 31일에 걸쳐서 총 70억 원을 K스포츠에 추가로 출연을 했습니다.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출연 전이나 출연 이후에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와서 그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제가 그런 보고 받았습니다. 사전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은 6월 10일 롯데그룹의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다 반환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출연금의 액수라든지 성격을 봤을 때 그룹의 사장이나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회장에게 보고 없이 처리하기에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돈건 70억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가 출연이 혹시 2015년도 11월에 탈락한 롯데 월드타운 면세점 특허권 신규 발급과 관련해서 뭐 염두에 두고 밑에 있는 그 사장 그룹들이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몽구 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날 대통령과의 독대가 있었죠? 맞습니다. 아, 그날 네.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 혹시 그 대동하신 김용환 부회장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현대 기아차의 광고를 줄 것을 이렇게 요청받으신 사실은 없습니까? 그거는 뭐 회사가 조금 규모가 크게 하도 말씀해 커나서 주십시오. 말이죠. 사실 광고에서 내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었고 말이죠. 뭐 그런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2015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요? 시장에서는 기업 평가를 하고 있는 나이스 신용평가나 한국 기업 데이터로부터 거래 안정성이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CCC 등급을 받은 회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회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한 815만 대가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게 100% 중에서 20%는 국내고 80%는 해외에서 생산한 해왔고 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간에서 보고를 했는지 난 건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재단 출연은 네. 모두 128억을 하셨습니다. 네. 이 출연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그 현대에서 보내온 문건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항과 적절한 저거 있으면 뭐 직접 그 밑에 그 실무자한테 가서 그래서 보고도 하든지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양호 회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진해운의 그 업황 불황이 상반기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 기록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종덕 장관과 4월 초에 IOC에 이렇게 출장 간 사월이 나오는데 그 출장 가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때까지도 평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코트에 대해서 이 IOC와 한국 평창 조직위원회의 이견이 있었고 마스코트에 대한 거는 조직위원회가 해야 되지만은 장관이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코트 만드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을 장관한테 위임을 했었는데 마스코트 결과에 대해서 IOC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하러 가겠다고 해서 조직위원장으로서 IOC와의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6월경에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인 고영태의 친척 고창수를 제주 지점장으로 발령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제가 받지 않고 우리 대표이사한테 부탁을 요청을 해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주 지점장으로 발령하고 난 이후에 이 고창수가 산해 성폭 성추행 관련 연루가 돼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과 관련돼서 안종범 전 수석이 구명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대표이사 보고에 의하면은 요청을 했지만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마포을 지역의 손혜원입니다. 정식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정몽구 증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들어오실 때 그 항의하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약간의 소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현대 수행원들이 부분 조금 민간인들에게 폭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유감 표시 잠깐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알아보겠어요. 알아보고 폭행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있다면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요. 동영상까지. 그냥 간단히 유감 표시만 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뭐 어떻게 그냥 사람도 많고 지금 부딪히게 되면 먼저 그 자기에서 사실 사과를 드려야죠. 네. 그게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네. 저는 두 번째 질의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던 국내 증권사 대표가 이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이 사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시 국내 증권사 대표였던 그 당사자의 증언을 들으려고 참고인으로 한화증권 전 주진영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합병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셨습니까? 예, 당시 처음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니 해도 좀 너무 심하다. 보나마나 저렇게 그 과대평가된 제일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을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핑계로 합병을 하겠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물산의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시행령 핑계 대면서 합병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국내 언론이나 우리나라에 뭐 발언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눈을 감거나 아니면 입을 닫거나 아니면 찬동하는 것을 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걸 보고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지 말라고 한화 내부에서도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압력이었습니까? 처음 보고서가 나가기 며칠 전에 하나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인 금준수 사장이 저를 보자고 만나서 하나그룹과 삼성은 사이도 좋고 앞으로 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서는 쓰지 말아라 얘기를 해서 제가 증권회사 사장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약속 못 드립니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도 모르는데 이제 어쨌든 월요일 날 보고가 나갔습니다. 1차 보고서. 삼성에서도 당시 압력이 있었습니까? 네, 뭐 삼성그룹에 아는 제 그 지인들로부터 한 4사람에 걸쳐서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의결권을 위임해달라. 저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는 우연하게 삼성물산 주식을 한 39,000주 정도 0.02%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그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라고 전화들이 왔고 그래서 제가 위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찬성해 달라라고 전화가 왔고 그것도 이제 부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 그럴 거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를 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증권 대표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1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경영기획실장인 금춘 사장이 다시 보자고 해서 한 번은 뭐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당신 때문에 삼성의 장충기한테서 불평 전화를 들었다. 다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약속은 못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대면서 그 압박을 했습니까? 2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삼성생명 당시 대표 이사였던 김현배 부회장께서 직접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시더니 급하게 오셔가지고 두 번째 보고서 나온 것 때문에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임할 일은 없으니 만약에 물러나게 하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얼마 안 됐다면서 왜 하나에서는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그룹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한사코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현배 부장께서 오시고 난 그 얘기가 했던 것이 이제 7월 초였는데 그러고 나서 9월 초에 다시 금춘수 사장이 보자고 해서 저한테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 했더니 그러면은 구조본의 재무팀장을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보낼 테니 당신은 임기 때까지 이 선으로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김상조 교수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그 분쟁에 대해서 당시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당시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 합병이 승계와 무관하다는 이재용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그룹에서 참모 조직이 이제 경영기획실인데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실장을 하고 있는 금춘수 씨가 주진영 사장에게 물러나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회장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승현 회장은 이 하나투자증권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이 상장회사에서 주주의 뜻에 의해서 뽑힌 사장을 물러나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엉망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제일모직은 과거에 삼성 에버랜드였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죠.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 제일모직의 주식으로 갖고 있었고요. 삼성과 물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재산을 그룹 전체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삼성그룹의 3세 승계 과정에 완성지는 아니지만 거기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